네, 안녕하세요. 오스긴 성형외과 이태근 대표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젊은 나이대 분들에서 눈밑지방 재배치 수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모모사와의 논문을 인용해서 또 같이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제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눈밑이 좀 퀭해 보여요. 눈밑이 너무 어두워 보여요. 피곤해 보여요. 이것 때문에 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가 보통 눈 밑쪽에 다크서클이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네 가지를 가장 예를 들 수 있겠는데요. 자, 첫 번째는 눈 밑쪽에 그 얇은 피부 밑에 비치는 근육의 색깔 때문에 혈관들이 비치면서 또 어두워 보이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눈 밑쪽에 고랑이 붉어지면서 지방이 불룩하게 처지는 경우, 그러면서 그 불룩함 때문에 그림자가 지면서 더 어두워 보이는 경우죠. 자, 세 번째는 눈밑 피부 멜라닌 색소의 침착, 네 번째는 눈 밑에 피부 주름인데요. 자, 이 네 가지 경우가 보통은 이제 가장 흔하게 젊은 분들이 병원에 오시게 되는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눈밑 지방 재배치라고 하는 이 수술은 정확한 명칭은 하안검 수술입니다. 하안검은 나이가 있는 분들만 하시는 게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 안구의 아래쪽 부분, 애교 부분부터 이 눈 밑에 수술을 하는 것을 로어 브레팔로플라스티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한글명으로는 하안검 성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로어 브레팔로플라스티라고 하는 하안검 성형 중에서 피부를 절개해서 수술하는 케이스가 있고, 피부를 절개하지 않고 안쪽에 결막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영어 명칭은 로어 브레팔로플라스티 with transconjunctival method. 그러니까 컨정티바가 우리가 이 결막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피부의 탄력이나 근육의 탄력이 좋기 때문에 피부와 근육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상대적으로 약해져 있거나 수술하는 범위를 선택적으로 해주는 거죠. 그게 바로 결막을 통해서 하는 눈밑지방 재배치 수술이 되는 겁니다. 자, 결국 눈밑지방 재배치라는 수술도 일종의 하안검 수술이다라는 걸 체크하고 가시고요. 우선적으로 본인이 눈밑 수술을 하고 싶다고 결정할 때는 우선 이 두 가지 타입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지금 제가 보여드릴 타입은 원인 자체도 약간 다르고요. 그다음에 수술적인 결과가 다릅니다. 물론 수술 방법도 약간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타입을 보고 나는 이쪽에 더 가깝겠다, 나는 이쪽에 더 가깝겠다라는 것을 좀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고 이제 병원을 방문하실 때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성형외과 전문의사님과 함께 수술적인 플랜을 짜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타입은 이겁니다. 티어트로프 타입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베기 아이리드라는 타입이 있습니다. 이 티어트로프라는 타입은 눈 밑에 있는 지방이 많아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냐면 우리가 이제 눈물고랑이라고 하는 이 눈물고랑은 뼈와 피부를 다이렉트로 이어주는 띠, 즉 인대가 존재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인대의 길이는 개개인마다 어떨까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뼈와 피부를 이어주는 이 인대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타이트한 분들은 우리가 얼굴에서 봤을 때 뺨을 기준으로 보면 뼈 위에 근육이 있고 지방이 있고 피부가 있지만 이 눈밑 고랑이라고 하는 부분은 뼈 위에 다이렉트로 피부입니다. 인대로만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 얼굴에서 뼈에 가까운 위치가 되는 거죠. 근데 이 티어트로프 타입의 특징은 이 인대가 타이트하다는 겁니다. 뭐 쉽게 말하면 짧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뼈가 많이 비치고 안쪽에 혈관들이 많이 비치게 되니까 눈 밑이 더 퀭하고 어둡게 보이는 거죠. 가끔씩 환자분들 중에서 저는 근데 눈 밑이 좀 불룩해 보여요. 이 고랑인데 불룩해 보이는데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왼쪽 오른쪽 그림을 보면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고랑 위쪽에 지방이 약간 불룩해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대신에 누가 더 어두워 보이죠? 네, 맞습니다. 티어트로프 타입이 베기아이리드라고 해서 지방이 불룩한 타입에 비해서는 확연히 눈밑이 어두워 보입니다. 그 이유는 인대가 타이트하기 때문에 그만큼 뼈가 많이 비치는 거고, 그리고 눈밑이 약간 불룩하게 보이는 이유는, 자, 우리가 물풍선을 쥐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힘을 꽉 주면 약간 불룩하게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 원리예요. 인대 부분이 워낙에 타이트하게 딱 잡혀 있으니까 그 위에 있는 지방과 근육은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과 근육이 분리돼 보이는 거죠. 이게 바로 티어트로프 타입의 특징입니다.
티어트로프 타입은 결국에는 뭐냐면 인대가 타이트하면서 전체적으로 눈밑이 어두워 보이는 부분이 굉장히 넓은 거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애교 근육은 상대적으로 어떨까요? 보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 키포인트 꼭 이해를 하시고요. 자, 오른쪽에 보시는 타입이 바로 베기 아이리드라는 타입입니다. 뭐 백이라는 뜻이 뭐 여러분도 알겠지만 백, 즉 불룩하다는 걸 뜻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나 아이백이 생겼어. 내가 눈 밑에 지방이 많아서 아이백이 있네. 이게 결국 베기 아이리드 타입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타입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지방이 불룩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티어트로프 타입에서는 상대적으로 애교가 유지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베기 아이리드라는 타입의 분들은 기본적으로 애교 근육 자체가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로 들어가 있는 거죠. 왜냐? 그 아래쪽에 있는 눈 밑에 있는 지방이 앞으로 불룩하게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 지방이 선천적으로 많으신 분들도 있고요. 지방을 둘러싸는 경막이라고 하는 이 조직이 약해지면서 불룩해지는 케이스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정확하게 전문의 선생님과 상담을 해야 됩니다. 하여간에 이 베기 아이리드라는 타입은 눈 밑에 있는 지방이 가장 초점이 되는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고, 물론 티어트로프 타입과 베기 아이리드 타입이 같이 혼종이 돼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타입에 따라서 나의 수술적인 플랜은 달라질 수 있다. 이 그림은 이제 수술적인 방법을 모모사와 논문에서 제가 약간 캡처를 한 건데요. 쉽게 말하면 이 티어트로프 타입의 특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눈밑꼬랑 인대라는 구조가 타이트한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짧은 조직, 그러니까 타이트한 이 눈밑꼬랑 인대의 이 에어리아를, 공간을 늘려줘야겠죠. 그래서 이 그림처럼 인대를 풀고 눈 밑에 있는 지방을 재배치해서 수술을 시행해 주는 겁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대적으로 눈 밑에 있는 지방이 부족한 분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런 분들은 눈밑꼬랑 인대 부분 쪽에 지방을 재배치해 주면서 모자른 지방에 대해서는 미세지방 이식을 같이 시행해 주는 거고요. 그 미세지방 이식을 통해서 피부 밑에 비치는 근육의 색깔도 좀 더 덜하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 거죠. 이제 이 그림을 보면서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자, 이분 같은 경우 보면 A, B, C, D로 지금 그림이 나눠져 있는데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A와 C가 수술 전의 상태고요. B와 D가 수술 후의 상태입니다. 대신에 그럼 왜 사진이 4개나 있나요? 이럴 텐데요. 위에 있는 A와 B는 좀 조명이 좀 밝은 데서 찍은 거고, C와 D는 조명을 좀 더 어둡게 해서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조명의 차이를 둬서 찍었기 때문에 고랑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저희가 했던 타입을 한번 분류해 봅시다. 자, 눈 밑에 애교가 어떤가요? 맞습니다. 줄어들어 있죠. 그리고 지방이 불룩해지면서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베기 아이리드라고 하는 타입이 되는 거고요. 자,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시행해 준 거죠. 자, 왼쪽이 이제 수술 전, A가 수술 전의 사진이고 B가 이제 수술 후의 사진인데요. 보시면 고랑을 기준으로 위쪽에 눈 밑에 지방이 불룩했던 부분이 확실히 개선된 게 보이시죠? 자, 아래쪽 그림을 보면 좀 더 조명이 낮은 데서 찍은 거기 때문에 A와 B와는 다르게 C와 D는 좀 더 어둡게 보이면서 보이는 부분이 있죠. 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눈밑 지방 재배치라는 수술은 일종의 하안검 수술이고 피부를 절개하지 않는다라는 장점이 있으면서도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수술을 했다고 해서 피부 밑에 비춰지는, 눈 밑에 피부에 비춰지는 근육이나 혈관의 색깔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있는 수술은 없어요. 물론 피부 밑에 비춰지는 근육이나 혈관의 색깔을 덜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미세지방 이식이나 이런 걸 하는 경우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수술을 했다고 해서 눈 밑에 피부 자체의 색깔이 바뀌는 건 아니라는 걸 제가 보여주려고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이분 보시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첫 번째 보셨던 분이 이제 베기 아이리드 타입이라면 이분은 우리가 이제 봤던 타입 중에서 티어트로프라는 타입입니다. 자, 티어트로프라는 타입의 특징은 뭐라고요? 맞습니다. 눈밑고랑 인대라는 구조, 눈밑고랑 구조가 타이트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타이트하고 짧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더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 있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이런 분들의 특징은 애교 근육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나 그 아래쪽 부분이 굉장히 퀭하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술적인 목표가 이 눈밑고랑 인대라는 구조를 늘려주는 겁니다. 그 공간을 늘려주는 거예요. 수술을 하고 나면 불룩한 분들하고는 수술 결과가 다르다 그랬죠. 그게 뭐가 다른 거냐면
자, A 그림에서 보시면 애교서부터 이 눈 밑 꼬랑 사이에 어두운 부분 있죠? 이 어두운 부분의 면적이 수술 후에는 좀 더 줄어드는 효과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찍는 동영상에서도 여러분들께 꼭 전달드리고 싶은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보통 얼굴에서 가장 뼈에 가까운 위치가 눈 밑 고랑이기 때문에 이 고랑서부터 어두움이 이제 배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고랑의 스페이스를 늘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비치는 부분이 덜해지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두운 부분이 덜해지는 효과가 되는 거죠. 물론 노화가 오면서 생기는 눈 밑 고랑 인대의 타이트함이나 지방의 처짐도 예방해 줄 수 있다는 것은 메게아리드와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미용적인 면에서는 메게아리드는 지방이 불룩했던 부분이 내려가는 거고 티어트로프라는 이 타입은 애교서부터 눈 밑 고랑 사이에 어두운 부분이 줄어드는 효과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피부의 색깔이 바뀌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피부의 색깔을 바꿀 수 있는 수술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는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분도 보겠습니다. 이분은 조금 특이한 케이스긴 한데요. 자, 오른쪽 왼쪽 그림을 보면은 약간 오른쪽 왼쪽의 밸런스가 다르죠. 오른쪽 같은 경우는 티어트로프 타입보다는 메게아리드 타입에 좀 더 가깝고 왼쪽은 티어트로프 타입처럼 전체적으로 고랑 자체가 타이트하면서 어두운 부분이 많은 겁니다. 물론 이건 좀 제가 특이한 케이스라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한쪽은 메게아리드에 좀 더 가깝고 한쪽은 티어트로프 타입에 좀 더 가까운 경우도 있어요. 그건 왜냐면 오른쪽 왼쪽의 얼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른쪽 왼쪽 얼굴이 똑같으신 분은 아마 제가 볼 때 이 세상에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똑같게 생긴다면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매력을 잃어버리는 포인트도 됩니다. 그래서 양쪽을 본인의 눈 밑에 맞게 수술을 해주는 거고 지금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이제 수술 후에 결과 사진이 겠고요. 지금 보시면 애교 근육도 명확하게 존재하면서 눈 밑에 지방과 근육이 처져 있는 부분도 해결이 됐고 고랑 부분도 이전에 비해서는 훨씬 덜 보이는 것으로 보아 눈 밑의 톤을 증가시켜주는 눈 밑을 탄탄하게 되돌려주는 작업이 잘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분도 보시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애교 근육도 어느 정도 존재하는데 대신에 이제 고랑도 좀 깊으면서 지방이 불룩한 쉽게 말하면 티어트로프 타입과 메게아리드 타입이 어느 정도 혼합되어 있는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타입에서는 수술은 본인의 타입에 맞춰서 약해져 있는 부분이나 타이트해진 부분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랑이 타이트한 부분은 지방을 재배치시켜주면서 지방이 불룩하게 좀 처져 있던 부분은 경막이 약해지면서 지방이 불룩하게 앞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약해진 경막도 강화를 시켜주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근육 자체도 많이 좀 늘어져 있거나 이러신 분들은 또 이제 근육 강화에 대한 수술도 같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내 눈 밑에 어디가 약해져 있고 어디가 타이트해져 있고 이거를 정확히 전문의 선생님과 같이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고 나서 내가 이제 어떤 수술 혹은 시술로서 이 부분을 최대한 내가 가질 수 있는 탄탄한 상태로 되돌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분도 보시면은 이제 왼쪽 오른쪽 보면은 전체적으로 고랑 자체가 좀 깊죠. 이분도 티어트로프 타입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왼쪽이 수술 전, 오른쪽이 수술 후의 사진인데요. 보시면 이제 고랑이 깊었던 부분 해결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티어트로프 타입에서는 인대가 타이트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타이트한 인대를 풀어주는 거, 릴리즈 시켜주는 게 수술적인 목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고랑진 부위가 볼륨화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어떻죠? 애교서부터 눈 밑 고랑 사이의 어두운 부분의 면적이 좀 더 내로우해지는, 줄어드는 효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수술 후에 이게 3년 후 사진이고요. 보면 3년 후까지도 아주 잘 유지가 되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눈밑 수술을 해주면서 내 눈밑을 좀 더 밝게 해주는 것도 있지만 내가 눈밑에 생기는 노화의 속도도 느리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사실 눈밑 수술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이 키워드의 전제 조건은 그거죠. 눈 밑을 최대한 내가 가질 수 있는 탄탄한 상태로 되돌린다. 이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오늘은 제가 닥터 모모사와의 논문을 이용해서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한테 생길 수 있는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이 어떤
타입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수술 결과를 가져오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원을 방문하시기 전에라도 아니면 혹시 뭐 시간이 되셔서 내가 눈 밑에 고민이 있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오늘 요 설명드린 부분을 한번 잘 찬찬히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이럴 때는 이런 수술을 하면 이런 정도의 효과가 있는 거구나라는 걸 리바이벌 하시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자, 저는 오스킨 성형외과 이태근 대표원장이었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